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이건 허용됩니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같은 비닐하우스라도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는 허가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용도적으로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특성을 뭐라고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용도적으로서의 자연환경 보호전적.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구경하는 것이죠. 생산하는 것보다는 구경이 주된 목적이죠. 바로 그런 영역에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가 잘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 석양 무렵 같은데, 뭐 비닐하우스 단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아주 볼만해요, 그 상태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비닐하우스가 원형 상태를 유지를 잘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 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찢겨서 비닐하우스가 날린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그 비닐하우스 설치된 영역이 장관이 아니라 그때는 가관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가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같은 비닐하우스 설치하더라도 이런 지역에서는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만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는 허가받으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이게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 비닐하우스게 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는 어떤 거예요? 비닐하우스란 것은 비닐하우스 걷어내고 나면 토지가 원형 그 상태로 있는 걸 말하겠죠. 근데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 비닐하우스 어떨까요? 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걷어내고 나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뭔가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육상, 어류를 키우는 거니까. 그럼 어류 키울 때 그냥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료 먹여야죠. 그 다음 경우에 따라 무슨 돌림병 돌게 되면 항생제 투여해야죠. 기타 등등등등.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흘러나오는 물도 환경오염증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가 비닐하우스 땅바닥에서 뭔가 생산하는 것과 다르다니까. 구조물도 설치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육상어류 양장도 비닐하우스는 허가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표시된 대로 그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과정에서 보니까 높이 깊이 50cm 이내입니다. 50cm 이내. 자, 성인 남자 기준으로 삽질 깊게 하면은 뭐 50c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깊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와서 허가받고 이라 참 곤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높낮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쩌면 쉽게 원상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높이 깊이 50cm 이내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 설치한 토지 굴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질 변경 끝났다고요, 지금. 형질 변경을 했던 목적이 건축을 위해서 이제 형질 변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형질 변경 끝나고 그러면 건물 지으려고 건물 지으면 기둥 세워야 되죠. 그래서 기둥을 땅바닥 위에 평면 상태에서 기둥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넘어져 버리니까. 그럼 기둥을 세려면 땅을 좀 파서 안에다가 심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기둥도. 바로 그래서 그 땅 파는 걸 또 허가 받을 거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공익상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서 형질 변경하는 것들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미한 행위라고 해서 바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시험에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사항에서 경미한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토지 분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여기 보면 이제 토지 분할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 있죠? 토지 분할의 이제 허용사항을 제가 거기다 따로 이제 뽑아놨는데, 토지 분할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쓴 거예요, 토지 분할을. 그래서 이제 토지 분할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토지 분할에 관해서. 자, 토지 분할에 관해서는요, 이게 지금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형식으로. 두 가지 형식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허가사항 토지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허용사항 토지 분할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교재그 127페이지 있는 거고, 이 허용사항은 130페이지인가 있을 겁니다. 좀 구성이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참조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료에는 그 나가지 있질 않아요.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료에 쓰면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서 이건 교재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상 토지분할, 허용상 토지분할이 보통 우리가 허용상에 해당되는 것들은 허가사항들 중에서 경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는. 근데 이 토지분할에 한해서만큼은 허가상 토지분할 내용과 허용상 토지분할 내용이 서로 별개로 돼 있어.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건축법 규정에 따르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토지 분할이죠. 미만의 토지 분할하려거든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그런 표현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교재 거기 자료 보세요. 자료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허가 허용상 사이에 비자가 쓰여 있죠. 비교라고 쓰여 있어요. 비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거기가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찾아내셨어요. 거기다가 그 페이지 번호 482라고 왼쪽에 B자 옆에다가 써놓으실래요? 페이지 번호 482페이지 B자 왼쪽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482페이지 건축법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거지역이 60, 상공업이 150 면적이, 녹지지역이 20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60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보다 적은 면적의 분할을 건축법에서 금지를 시켜 놨어요. 건축법에서 이제 금지를 시킨 면적이 있습니다. 그 482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아래쪽에 뭐 있죠? 그 1번의 내용이가 네모 박스 안에. 이걸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그래서 이 면적보다 적은 분할을 절대적으로 건축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주거지역 60제곱미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면적이 예를 들어 60제곱 분할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건폐율은요 50% 정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지 면적 60제곱의 건폐율이 50이라면 건물이 실제 지을 때는 얼마를 짓는다는 거예요? 건물 지으면 실제 지으면은 30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크기 얼마나 되는 거예요? 30제곱미터예요. 가로 5m, 세로 6m가 30제곱미터입니다. 가로 5m, 세로 6m 여러분 대강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집 한 채 잘 지어 방 한 칸 만들었네. 땅덩어리가 적게 되면은 건축물의 효용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 면적보다 적은 대지 분할을 절대로 금지를 시켜놨다고.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럼 다시 일로 오세요. 오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분할 점점 미만의 토지 분할을 하려거든 어떡하라고?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허가받아라. 근데 좀 전에 건축법에서는 대지 분할점 미만 대지 분할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오시게 되면 보세요.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사항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빼고 제외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국토계획법 규정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상태를 지금 분할하는 걸 말하잖아요. 미리 지금 분할에 제한을 두는 거죠. 이렇게 잘게 잘라놓으면 나중에라도 건축물 건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같이 좀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면적을 보니까 녹지지역이 200이 안 되게 기타는 이제 비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책을 다 포함해서 이제 기타라고 그래요. 그 기타라 이렇게 말하는데 비도시는 60이 안 되는 분할을 하려거든 금지가 된다는 거죠. 건축법이 금지사항이니까 이게 금지사항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면적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칠판 다시 보시고. 자,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가 넘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60제곱미터가 넘는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은 미만 분할할 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상 분할하게 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가 원칙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해석상. 그런데 이런 이상의 분할이라도 면적이 넘는 분할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르는 인허가 받지 않은 단순히 쪼개 팔기의 토지 분할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허가상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은 왜 이 규정이 도입됐는 걸 보자고요. 이 규정과 지금 상대적 의미를 갖는 거니까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규정을 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이라고. 자,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체가 어쩌면 이제 외곽지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대단위로 매입한 다음에 과거에는 이 규정이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이 제일 위에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요. 두 번째 규정에 따라 미만 분할할 때만 허가 받으라고 하니까 그보다 이상 분할하게 되면 허가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쪼개기를 해서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좋은 땅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기를 조장을 한 저 과거의 모습이 있었죠. 바로 그래서 그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이 첫 번째 규정을 두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규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제 기획부동산이 어떤 면에서 쪼개 팔기 목적의 어떤 토지 분할은 법에서 허용이 안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더 관계법령에 따르는 인허가 받지 않은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입니다. 5m 이하의 토지 분할. 5m란 거 여러분 앉아 계신 부분에서 벽면으로 5m 하면서 그걸 한번 대강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5m 거기로 분할이 됐다고 치고 여기다가 건축을 한다면 건축물 잘 지어 통로 만들 일 있냐고. 지금 폭이 좁으니까 아무래도 건축물의 효용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바로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말하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상의 토지 분할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 분할은요 원칙은 아까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이제 위반 사항만 없다면 내 땅 내가 쪼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고.